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입니다. 금요일날 장에 정말 공포였죠. 공포였고,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좋아할 수 없겠는데, 그래도 올바르게 그 전해드려서, 전해드린 분은, 들으신 분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제가 이제 지표 이런 거 그어놓은 거 보면서, 맞췄다는 거, 맞췄다는 걸 좋아해야 될지 좋아하지 말아야 될지 어, 당연히 좋아하지 말아야겠죠. 지금 장이 그러니까 일단 어떤 얘기냐면 일단 대응의 방안에 있어서 자 우리가 선을 보고 자 다음날 대응할 수 있었던 지표에서 멈춰줬다는 얘기입니다. 멈춰주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밑에 두 개 여기 그린 거에서 좀 흔들었다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좀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일단 좀 멈춰주지 않겠냐, 진정해주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당연히 하루치 대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을 또 새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일단 그 낙폭을 엄청나게 줄여주고 그 저가 매수세, 외인의 저가 매수세로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진정한 것 같지만 사실 정말 일회성에 그쳐요. 일회성에 그치고 이제 지금 변이 코로나 얘기도 드렸고 금리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금리 아니라 환율 얘기 드렸죠. 근데 금리도 썩 그 변종 코로나 때문에 안정적이진 못하다가 그래도 금요일장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상승 간다기보다 뭔가 변이 코로나로 인한 그 악재를 좀 진정해주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 저가를 만들어 놓고 저가에서 옆으로 횡보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빼놓고 그 중에서 다시 한번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예를 들어 백신을 맞는 접종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그 확진자가 줄어듦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시장 제일 중요하다고 목요일날 얘기 드렸는데 시장이 중요하지 종목 하나 들여다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계시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왜냐 조정 때는 그게 맞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조정과 하락은 다르다. 근데 지금은 하락이다. 하락에서는 지수를 봐야 됩니다. 하락에서는 종목 보는 게 아니라 조정에서 종목을 보는 거예요. 단순한 상승의 조정일 때 요럴 때 종목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의 멈춘 구간을 보는 거고 멈춘 구간에서 종목을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에서 하루침 멈춰줬고 반등도 생각보다 세게 나왔어요. 낙폭을 많이 줄여놨다. 그래서 이렇게 낙폭을 줄이면서도 어떤 걸 얘기 드리고 싶냐면 자 이 밑에 구간 받쳐주는 요 구간 아마 장중에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대처 못 하셨을 거예요. 제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어떻게 보면 금액을 만들 수 있다 얘기 드렸는데 장이 상승 가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봐서도 이 저가를 터치하는 이 코스닥이 2%까지 급락했을 땐 너무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셨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 그러세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반복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내가 체크해 놓은 부분에 닿았다거나 아니면 체크해 놓은 부분에 크게 훼손시킬 때는 오히려 그때 막 베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막 소량으로 말 그대로 200만원, 뭐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를 담아가지고 반등에 그, 그 평단가를 낮춘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 하락이 세게 나오면 세게 나오고 밑골을 많이 달아줬기 때문에 이게 뭐 코스닥이 또 월요일날 2% 3% 이렇게 급락해서 시장이 아예 무너지고 작년 3월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많이 빠질 때는 조금씩 담아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때 조금 담을 수 있는 구간이었다고 보는 거죠. 1000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자 또 진정하고 흐지부지 해도 여기 밑에를 또 바로 터치해 주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빼올 때 하는 거에 대한 그 매수할 수 있는 요때 좀 예를 들어 요때 담겠어 하고 좀 담았어요. 자 그러면 자 월요일날 또 폭락을 한다는 가정하에 자 990포인트를 설정해 놓고 990포인트 때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볼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할 때 지금은 막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폭이 과하고 지지할 수 있는 테스트 점에서만 담아볼 수 있는 구간이고 평단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요. 그렇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왜냐? 호흡적으로는 시장이 회복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110 보급률이 낮아서 그렇고 환율이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 근데 백신은 맞아 나가고 있고 거리두기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 시간적이 좀 필요하다이니까 저가를 많이 싸게 줄 땐 담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월요일날 이렇게 저점을 일단 한번 찍었지만 이 저점 1022포인트까지 계속 또 월화수목금 이렇게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월요일 저점은 이미 한번 금요일날 저점 한번 찍은 거에 대한 이탈은 아니에요 크게 보면. 하지만 장 전체는 계속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하락해져서 종목의 낙폭이 엄청 났을 때 밑에서 조금 사놓으면 또 이 와중에서도 그 저가 매수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의 평단가가 높았던 거를 조금씩 낮춰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도 한번 볼 건데, 코스피는 좀 당황했습니다. 코스피는 제가 생각했던 낙폭보다 훨씬 심했죠. 자, 체크해 놓은 데서 보시면 이거 손 안 댄 건데 요런 거죠. 제가 이게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건 만족은 하는데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대응적인 면에서는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은 멈춘 구간을 설정해 놓은 게 3210포인트 정도인데 이때 그어 놓은 거죠. 여기는 일단 1차적으로 지지를 해줄 거란 얘기고, 보시면 지지는 기똥차게 해줄 것 같은데 이날 장중에 낙폭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거죠. 3200포인트가 깨졌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올려놓고 꾸역꾸역 올려왔던 3200포인트를 변이 바이러스와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몇 가지 겹치면서 정말 며칠 만에 급격하게 다 빼버렸다는 거죠. 이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별도 보시면 정말 다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기회처럼 보일 만큼 낙폭이 꽤나 컸습니다. 그럴 때 봤던 것들의 바닥을 노려서 소량씩 담아볼 수 있는 노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습관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그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노력인 거예요. 이 와중에 예를 들어 이 목요일날 하루 동안도 개인분들은 1조를 매수했습니다. 금요일날도 1조 넘게 매수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변동폭이 이렇게 셌던 하루라면 저가가 2%, 고가가 0.2%, 그 다음에 종가가 1%였죠. 위아래 정말 이렇게 등락이 심했다는 얘기인데 이 와중에 똑같이 사더라도 평단가들이 엄청 달라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앞으로도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거고, 항상 종목을 살 때 싸게 살 수 있는 노력은 제일 중요합니다. 평단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드리면, 자 이제 종목 잠깐 보면서 지수 봐야죠. 월요일날 하락의 지수 정도는 또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당장 지지대에서 멈춰주긴 했지만 또 열어놔야 되니까, 자 일단 반대로 중간값까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여기까지 열어놓고, 자 중간값이에요. 딱 이 박스 하단의 중간값. 자 일단은 구름대를 지지받은 게 보이실 거예요. 구름대 지지를 받았던 게 3190포인트인데 일단은 3160포인트 70포인트 3170포인트까지는 또 열어놔야 되는 구간이 돼버렸습니다. 3170포인트 깨지고 나면 또 한번 3120포인트가 또 하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멈춤과 횡보를 해주는 구간을 보는 거지 뭐 V자 반등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하락을 진정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락을 잡아보자. 그리고 과대 낙폭일 때 조금씩 담아보면서 좀 추이를 지켜보자 라는 의견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구간 설정해 드린 구간, 일단 항상 지수가 먼저예요. 종목 살 때도 지수를 항상 같이 보시면 좋은데,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가 그날 그 종목의 바닥일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싸게 사는 노력들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 드리면, 자 이제는 종목 몇 개는 좀 볼 건데 몇 개만 담아놨어요. 사실 종목도
지금 뭐 뭘 사세요, 뭐 관심 있는 종목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뭐 이 와중에도 있긴 있지만 좀 문제가 있죠. 자, 몇 가지만 소량 담아놨는데, 예를 들어 어, 제가 갖고 있다는 게 유비쿼스라고 얘기 드린 적은 있어요. 유비쿼스 어떻게 했냐? 이거 종목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거 정말 코스닥 종목이다 보니까 낙폭이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자, 어, 그거는 게 또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저는 방송에서 언급드렸을 때 여기 라인 얘기 드렸죠. 여기 안 깨지니까 초기 물량 다음을 쓰는 구간이 여기다. 그래서 여기 잡아 드렸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 이렇게 많은 매출 구간에도 이 라인에 걸쳐져서 평락가가 샀다면 23,100원이죠. 그러면 최근에 장가가 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이 공포장 3일 음봉 속에서도 평락가는 훼손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 평단가가 와서 던지게 해서 손해는 안 보겠어 라고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상승분은 좀 반납이 된 건 맞지만 시장 자체가 그렇지는 않아서 좋지는 않을 거지만, 이렇게 싸게 사는 노력들이 내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사실 때는, 뭔가 사실 때도 항상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싸게 급하게 많이 눌려서 줄 때 담아올 수 있겠다. 그래서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게 몸에 배야 됩니다. 돼야지 내 계좌는 앞으로도 더 탄탄해질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마트 보면, 이마트는 또 마찬가지로 요것도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찍어 놓은 부분 다 터치가 됐고, 자 15만, 여기 라인에 딱 지지 바닥에 그 해놓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그 제가 서는 그어놨던 바닥 구간에서는 멈춰줬듯이 이마트도 이 금액대에서 멈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단기적으로는 최대치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밑에 하나 그런 것도 없어졌는데, 자 여기까지도 열어놨었죠. 그래서 정말 이것도 그래요. 제가 이마트를 갖고 온 게, 자 15만 1,000원이죠. 1,000원. 제가 이마트를 저도 담아놨는데, 아니, 걸어놨는데 안 사였어요. 왜 안 사였냐면 15만 1,000원보다 밑에 걸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사지면 말고 라는 개념으로 했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매수의 포인트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자, 저 같은 경우는 초기 물량은 좋아, 또 흔들릴지 모르니까 이 박스에 횡보해 주는지를 좀 지켜보고 하겠어. 꼭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것보다도 진정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 15만 1,000원이 저점이었죠. 15만 1,000원을 깨는지를 좀 지켜보겠어. 지금 장이 공포인데 이게 정말 바닥이어서 메이저들이 지켜주는 금액인가를 한번 지켜보겠어. 그래서 그게 아니고 다시 온다면 이 밑에 초기 물량을 14만원 중반으로 해보겠다고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 보여요. 그러니까 뭐 몇 프로 안 되고 1,000원 500원 차이 안 나는데, 구독자님들하고 조금 더 다르다면 일단은 수익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꾸 매수를 누르는 건 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좋아요. 좋고 내가 기업에 투자할 가치를 믿고 투자한 건 좋은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고 구간 같으니까 빨리 담아서 수익 보려는 그런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되고, 초기 물량은 항상 분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런 이유. 분할을 안 하면 이런 하락장을 전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꼭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습관을 들이라고 예전부터 강의하면서 얘기 드렸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배 있어야지 이런 하락장에서도 대응이 가능하고 최대한 계좌 손실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계속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요. 이게 몇 번째 학습 테스트예요. 지금 이게 반복이에요.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잘 안 될 거예요. 당연합니다. 저도 놓칠 때도 있고 저도 못할 때도 있고, 하지만 시장이 전체가 무너지는 시장이 아니니까 홀딩하고 괜찮다고 의견 드릴 수 있어요. 홀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시장이 작년 3월이나 모처럼 안 좋아지고 뭐 고용지표 뭐 안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오고 아예 그냥 3천선 무너지는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이런 것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리해야 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수가 그 어느 정도에서 진정할 수 있는 라인을 찾고 있는 거지 계속 끝까지 흐른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지금 장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낙폭이 과될 때도 조금씩 담아볼 수 있는 습관이 의미가 없죠. 그냥 빨리 손절하고 도망가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포인트들은 하락장에서 강한 애들이에요. 하락장에서 강한 애들은, 자, 그날 그렇게 낙폭이 강했는데도, 자, 우리 얘기 드렸죠. 낙폭 과할 때 산업개발 한번 보시죠. 얘기 드렸었어요. 그래서 산업개발 보면 그 못 산 종목이고 저평가로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미 메이저들이 좀 매집해놓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 요것도 못 샀어요. 저도 걸어놨는데 또 못 샀어요. 왜냐면 낙폭이 세기 때문에 많이 빼주었더니 그만큼 힘이 강했던 거죠. 다시 제가 여기 걸어놓은 게 한 3만원 정도 걸어놨거든요. 터치라도 하고 가지 않을까. 근데 그만큼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1% 정도 빠지면 종목당 2% 4%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평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경우 같은 경우는 지수가 1% 빠지면 3% 정도. 그러니까 2% 빠지면 한 6% 평균. 그 정도 데이터도 대충 그래요. 뭐 5, 6% 정도가 빠지는 것이고 지수 정도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2%, 3% 정도. 때로 아니 3%에서 4% 정도 떨어져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런 뭐 여러 가지 계산이나 지수나 다른 종목들의 낙폭을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더 빠지길 바랬으니까 밑에 걸어놨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노력 안 사지면 안 사는 거예요. 못 산 거죠. 못 산 건데 굳이 그냥 어중간하게 100원, 200원, 1000원, 500원, 1000원 더 높게 안 산다는 거죠. 이런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저만의 스타일이죠. 안 오면 다른 종목을 또 그 바닥 때 사보겠어라는 끊임없는 노력. 그러니까 평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예를 들어 그 오늘 낙폭에 정말 바닥에서 최대한 바닥에서 잘 샀다 그러면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시장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오늘 어중간한 금액의 중간이나 오늘 종가 기준에 샀다 그러면 하루 이틀 낙폭도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갈놈도 손절을 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산 노력.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더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노와이러스도 보시면 그 이거 정말 필요 이상으로 빠진 거죠. 제가 이노와이러스를 더 살라 그랬으면 이 낙폭을 이 선을 그어놨었죠. 여기 밑에 막 빠지고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다음 지지대를 찾았을 텐데, 다음 지지대도 깨졌고 또 깨졌고 구름대 치기까지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뭔가 할 수 있는, 정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닌 막 그런 애매한 구간까지도 빠졌는데, 자, 여기 이날 종가를 그 지지해 준 거죠. 데이터 찾아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날 여길 지지해 준 겁니다. 그리고 반등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 구간을 종목마다 내가 사고자 하는 맥점을 만들어 놓고 그 맥점에 살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종목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완전 침체기 구간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최근에 대한 낙폭도 강하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 횡보해 주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거죠. 종목별로 보면 현대모비스 이런 거 보면 참 악재가 겹치니까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온 줄 몰랐어요. 주주분들은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몰랐어요. 이렇게 다시 주저앉은 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사신 분들은 다시 초기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다시 26만 7천 원에 살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또 시장에 따라서 에라 모르겠다, 더 열어놓을까, 밑에도 열어놓고 지켜보면서 싸게 사는 노력을 하는 거죠. 싸게 사는 노력.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별로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 종목별로 할 수 있겠다.
싸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찐바닥인 것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정말 바닥을 했고 바닥이었다고 하면 진짜 박스권 하단에 왔으니까 찐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관점에서 매수를 볼 수 있는 것. 삼성전기 이노와이어리스도 단기 바닥을 찍었지 않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지금 장에서도 하락은 제한적일까라는 생각할 수 있고, 이마트도 마찬가지. 제가 갖고 온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갖고 온 것들이. 자, 최근에 애매한 구간이 아니라 최근에 그어놨던 바닥을 찍었던 것들. 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삼성전기도 보시면, 자,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 이날 샀다고 했잖아요. 이날 샀으니까 이렇게 공포정이 와도 수익은 뱉어낼지언정 내 계좌가 마이너스는 아니죠. 이 종목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싸게 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자, 항상 사도 되는 구간이 있어요. 조금씩 분할해서 사시면 돼요. 분할해서 편할까 낮추면 되는데, 어중간할 때 좀 많은 금액을 투입하지 마시란 얘기고. 그거 보시면, 자, 모비스 그래서 한번 보시라. 그어놓은 금액. 삼성전기는 일단 홀딩해 보자. 홀딩해 보자. 조금씩 담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이마트도 담아볼 수 있는 구간 오늘 나왔고, 이제 또 지켜보자.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뭔지 한번 지켜보자. 이노와이리스도 마찬가지고. 자, 원익 IPS 이런 거 보시면 최근에 얘기 드린 건데, 자, 최근에 바닥 끄어놓은 거 이제 올랑말랑 하죠. 제가 얘기했죠. 살 수 있는 구간인데 끄어놓은 거죠. 이거 지금 이미 설정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야겠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46,500원 정도. 일단 저점이 그랬는데 46,100원 정도, 여기 라인 한번 지켜주는 거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뭐 초기 물량을 뭐 오늘 만약에 금요일날 담았다 해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얘기 드렸죠. 박스 이렇게 상단 중간 어중간에만 사면 됩니다. 하단 쪽에서 사는 건 괜찮아요. 뭐 언제 반등해줘도 괜찮고, 시장이 무너져도 여기 하단은 지켜줄 수 있다면 괜찮고, 여기서 또 지지받을 수 있으면 또 지지 테스트에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락을 지지대 찾는 거죠. 하락할 때는 지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찾는 거예요. 어디서 금액이 멈춰주고 그건 이 종목의 바닥일 것인가 라는 걸 계속 보는 거죠. 째려보는 거죠. 자, 그렇게 관점. 원익 IPS도 이제 바닥권에 들어오고 있네,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까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 얘기 드렸고, 자, SNS색 먼저 보고, 자, SNS색도 보시면 최근에 강력하게 올라왔고, 이제 그어놓은 거 다 있네요. 자, 그려놓은 더 연장을 해볼까요? 언제 보면 하락 추세는 다시 장기 하락 추세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지지를 해준 모습. 그리고 근데 다시 보시면, 자, 일단은 정말 이 공포장에서 31,00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된 거예요. 여기. 자, 하나 더 끊을게요. 자, 일단은 여기 여기 31,000원, 여기 라인이 하나의 지지층이 단기적으로 된 모습입니다. 여긴 깨지 않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31,000원을 박스 하단으로 놓고 다시 또 매수 가능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SNS도 정말 좋은 종목 맞아요. 정말 좋은 종목 맞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싸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고, 손실권인 종목이지. 예를 들어 이런 있죠. 데이터를 봤을 때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영업이익 면 모든 면에서 정말 그 재무성도 아주 건전한 좋은 기업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늦춰져서 그렇지 시스템 반도체 또 핵심 그 수혜주예요. 삼성전자를 떠나서도 국산화의 그 부품에 대한 국산화의 주력인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종목이고, 반도체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는 재료주기 때문에 종목은 정말 좋은데, 우리가 고평가 저평가가 아닌 비싼 금액대 봐와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종목이 좋다고 하니까,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가 파운드리 종목인데도 19년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6,000원짜리가 3만원이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좋은 종목이니까 많이 올라간 거고, 낙폭을 절반치
지금 절반치 정도 한 거지. 상승폭에 대한 절반 정도까지 더 빠질 수도 있는 구간인데 그만큼 이렇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급등해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래서 정말 내년 올해 하반기 내년에는 이제 다시 한번 되돌림 구간 나오지 않을까, 다시 상승 초입이나 아니면 정말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종목 계속 괜찮으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 맞아요. 그리고 이 하락장에서, 안 좋은 장에서 이렇게 양봉을 띄우면서 마감해줬던 자체가 되게 최근에 대한 수급에 대한 힘이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회복해줬다는 거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BH 이런 것도 보시면, 요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보고 있던 종목이고,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를 소량 담아놨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구간대를 자, 여기 구간대를 뚫어주면 장기적으로 위에가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어중간한 구간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실수죠. 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날 이제 이날 7월 5일날 사놓고 좀 소량만, 진짜 소량만 이게 뚫어준다라고 생각해. 여기 지지가 장중에 좀 흐름으로 되기 때문에 소량만 담아놨는데 그냥 이 종목은 이게 좀 빠졌을 때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좀 어느 정도 여기 안에서, 여기에서는 또 바닥을 봤을 때, 자 여기에서는 또 지지 나올 거니까 19,000원 여기서 지지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비중 늘려가지고 조정해 보겠어 라고 했던 종목인데 대응을 못하고 빠졌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날 신규로 담았던 것들은 그냥 4% 정도 막 이렇게 하방을 다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좀 대응 못했던 거에 대한 불쾌함이죠. 하지만 이렇게 그 하락이 이날은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이 종목은, BH는 그 장중에 많이 빠졌음에도, 코스닥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도 채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또 0.10% 상승해줬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정말 주포가 금액적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락이 제한적인 것이고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2만원이 솔직히 이제 2만원 초반이 완벽하게 안착은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의 지지 구간을 보려면 25,000원에 리트레이싱이 완료돼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어차피 바닥에서 이제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바닥 구간에서도 사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인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별 관심 있는 것들은 금액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만드시는 게 맞고, 자 이제 또 반대로 요즘에는 이제 다른 뉴스 이런 거 볼 필요 없죠. 코로나 라이브라는 거 보셔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가, 자 백신이 이런 게 좋을 거예요. 백신 접종자가 많아지고, 자 델타 변이에 모더나가 좋다는 얘기, 괜찮다는 얘기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효능이 있고, 이거는 시간적 문제고 단기적 악재다.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또 진정이 될 거다.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당장은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사실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가 지금은 많이 무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며칠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락을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전문가들도. 왜냐, 여태까지는 코로나에 별 이슈거리가 안 됐고, 변이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진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반응은 했지만, 이 반응 또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왜냐면 예전처럼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막 공포스럽고 이렇진 않아요. 사실은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고 그렇진 않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그 환경도 더 좋아졌다면 좋아졌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시간적 문제, 그러니까 또 한 번 돌아가야 되는, 또 한 번 다시 한번 밑에를 다지고 다시 또 돌파를 해줘야 되는 시장이란 자체는 시간적 그 기다림을 만들어 버렸지만 잘 보시면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는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종목별로 잘 대응해 가지고 좀 잘못 산 것들에 대한 좀 평단가의 조정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현금 비중이 다 투자가 돼 있다, 다 돼 있어,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자 이번에는 그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라는 계획과 그 공부해서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항상 강조드리죠. 그렇게 하면서 그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일단 그 좀 내일 한번 여유가 된다면 보고, 아니면 월요일날 그 또 이제 그 지수 지지대나 이런 것들 그 선들은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또 잘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